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준석이 이제 얼굴 더 이상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준석에 관한 기사가 이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운이 완전히 끝나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10년간은 이준석은 재기하기 어렵고요. 모르죠. 또 뭐 하늘이 도와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봐서는 이 의뢰대우는 너무너무 나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10년 안에 재기는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운이 바뀌어서 그래요. 운이 바뀌니까 얼굴도 맛이 가는 형국이 나오는 거죠. 자, 요새 보시면요. 또 얼굴 간 사람 하나 더 있어요. 얼굴이 또 맛이 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운이 나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내년 운이 너무 나빠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또 벗어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보수들이 생각하는 또 밉상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래서 제가 오늘 유승민과 이준석 사주를 같이 보고자 해요. 어떤 면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는 똑같이 다 보수가 느끼는 밉상들이니까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역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사주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길래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현재 그렇게 밉상되었을까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김의겸이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김의겸의 사주 풀까 하다가 너무 그냥 하찮은 인물이라 생각해서 제가 사주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주를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학에서는요, 항상 균형점을 잡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균형점을 잡는 게. 적당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관도 적당해야 정의로운 거지, 관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많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없을 때보다 오히려 너무 많을 때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관이 때릴 때는 우울증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관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멋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그것은 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왜 이렇게 발광을 했냐면요. 이 편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 기토 신약사주에 을목과 묘목이라는 편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발광을 한 거고, 올해부터 제가 누차 했죠. 올해부터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부터 을목에 또 나무가 오고, 이 편관이 오는 거예요. 편관이. 여기서 편관이 제일 해롭습니다. 이준석한테는. 또 나무가 오고, 또 올해부터 어떤 해냐? 바로 이민년, 내년은 계묘, 갑진을사로 해서 남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불행을 우리가 예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역학을 공부하고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운이 나쁘구나 하면은 뭔가 비정상적인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수양을 하고 참아야 될 때 그걸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철학관 가서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운명을 하거나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 듣다 보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 과연 명량이 맞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역학 기초반을 벌써 지금 거의 한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역학 기초반 그 내용을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저도 6개월은 피땀 흘려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도 우리 평생 하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까지 공부합니다. 그래도 완성이 안 돼요. 그래도 뭐 수학자 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역학, 이 명리학은
그 정도의 시간을 만일에 투입을 한다면요, 당연히 대단한 도사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영어 수학 공부보다 더 쉬운 게 바로 명리학 공부가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나 수학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이 명리학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미래를 맞춘다는 그 사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탁탁 맞아 들어갈 때 그 시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역학기초 3일반 운영하고 역학기초 3일이 끝나면서 바로 적천수반 넘어가기 때문에 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이 좀 이상하죠. 많은 그 호응을 당부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왜 저렇게 삐딱하게,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헛질을 했는지는 바로 뭐다? 편관이 귀신인데 편관이 운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사주에 편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편관을 죽여주는 식신과 상관의 운에서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신축년에 신금에서 편관을 쳐내면서 당대표가 됐던 겁니다. 예. 자, 유수민 씨 보면요, 똑같아요. 어쩌면 여기 보시면요, 간목의 편관이 신금이거든요. 신금, 정관이 유금이죠. 또 축이 있어 토생금이죠. 다시 말해서 유수민 씨도 편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편관이 너무 강하다. 간목 신약사주에 편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상한 궤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김무성 씨랑 더불어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편관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편관이 강한 사람은, 자, 편관이 강하다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잘나야 돼. 그리고 내가 잘나야 된다는 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보고 잘났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파트라이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스파트라이트는요, 음지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양지에서만 있는 거예요. 밝은 양지에서만.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의 사주를 보면 공통점이 뭐다? 둘 다 편관이 발달돼 있다, 많이. 신약 사주에 편관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나쁠 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운이 안 좋을 때 문제가 터진다. 이 유승민 씨, 이준석 씨, 똑같이 편관이 강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음지에서 못 산다. 항상 스파이탈을 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굉장히 잘나야 되고, 내 혼자 생각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남들이 다 얘기해줘야 돼요. 잘났다고 막 떠들어줘야 돼요. 잘났어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이루면서 이게 편안해지는데,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마치 정신에 좀 이상해진 것처럼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잘남에 상처를 입혀? 그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렇게 운이 다 간데도 불구하고 그 난리친 거예요. 무슨 가처분 대마왕도 아니고 가처분 막 때린 거야. 약간 좀 사이코 같죠? 막 가처분 때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투머치 하니까. 자, 유수민 씨도 결국은 이 유수민 씨의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평화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을 받고 스파이스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부터 그것이 삐딱선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심리적으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민 아닙니까? 그 왜 비판하냐면요, 간단해요. 나를 안 알아주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현 윤석열 정부에서 유승민을 뭐 잘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뭐 너밖에 없다고 했으면 안 그럴 텐데, 무시당하는 느낌을 스스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국힘당 안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약 사주의 편관이 발달한 사람은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뭐다? 바로 마음의 수양인 겁니다. 마음의 수양.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난 거 없어. 남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내실만 잘 하면 돼라고 스스로 마음을 잘 달래면서 남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유수민 씨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편관이 강한 사람들을 부하직으로 쓸 때는 상당한 신경을 기울여야겠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다룰 때는요,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달라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유승민 씨도 이준석과 사주구조가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편관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밉상이 된 거예요. 밉상이. 그래서 잘나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잘났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리수를 빚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두 사람 다 그렇게 계속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아마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 씨도 그렇고 세월이 흐르면 그때 내가 뭔가 미쳤나 보다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정치가는 자기의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이준석이. 자, 유승민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유승민. 제가 볼 때는 대우는 조금 그나마 얘보단 나아요. 근데 세운에서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이진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지가 충나는데 어떻게 대통령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 이민년 나쁘죠? 자, 계묘가 오죠? 또 묘유충입니다. 또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그래서 유승민 씨가 여기는 이제 끝났고 이준석 끝났어요.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수양해도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유승민 씨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마음보를 좀 심보를 좀 곱게 먹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또 남들이 나를 충분히 어떤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나를 그렇게 잘나지 않게 봐도 그것 때문에 노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수양을 좀 하고 수양을 좀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유승민 씨. 그리고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왜 코드가 맞느냐, 여러분들 간단해요. 유승민은 일간이 간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성격은 비슷하지. 둘이 성격이 비슷해요. 코드 같은 거지. 둘 다 편관이 발달했으니까 거기다가 유승민은 간목일간이고 이준석이 기토일간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갑기합이라고 그래요. 그냥 궁합으로 좋게 치는 거죠. 갑기합이니까 궁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그래도 동지의 관계가 쭉 형성돼 있지 않느냐. 막 그렇게 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이 강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